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운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아우토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우토반을 짧게 설명드리고 독일에서 운전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면허증을 바꾸는 방법까지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토는 독일어로 자동차, 반은 독일어로 도로, 합쳐서 아우토반은 한국어로 고속도로를 의미합니다. 간혹 아우토반의 뜻이 속도 제한이 없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일단 아우토반 자체의 뜻은 시내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 금방 마주할 수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표지판서부터 아우토반인 거예요. 때문에 모든 아우토반이 다 속도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우토반도 속도 제한이 있는 구간이 많고 속도 제한 해지 표시가 있을 때부터 다시 제한이 있는 구간 사이만을 속도 제한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속도 제한이 있는 곳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달려있기도 한데 독일은 한국과 다르게 내비게이션에서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속도 제한이 없으면 엄청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우토반에서 운전을 하며 느낀 점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하위 차선에서 적당한 속도로 운전하며 추월 시에만 1, 2차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속도로 인해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는 차들도 분명 있습니다. 독일에서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제가 여기서 전부를 말씀드릴 순 없고 한국과 다른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자전거 도로예요. 독일은 자전거 도로가 차도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시내에는 차도에서 달리는 자전거도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해요. 특히 독일에서는 녹색 신호에서만 우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전하기 전에 오른편에서 직진하는 자전거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빨간불 옆에 우회전 표시등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했지만 독일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이 많아 처음에 멀뚱멀뚱 기다리다가 클락션을 맞기도 하는데 좌회전 신호가 없다면 직진 신호 시 도로 중앙부까지 진출하여 지시등을 켜고 기다리다가 전방에 직진하는 차들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Vorfahrt 표지판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라고 익히 배웠지만 독일은 신호나 표지판이 없다면 오른쪽 차량이 먼저입니다. 직진을 하다가 이렇게 오른편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 양보해야 해요. 때문에 골목에서는 특히 오른쪽에서 나오는 차들을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의 예외가 저 Vorfahrt 표지판이에요. Vorfahrt 차선은 항상 우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른쪽 차량을 기다리지 않고 진입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 반대로 오른쪽 차선에서는 역삼각형 표지판이 있는데 정지하여 양보 후에 진입하라는 뜻입니다. 이 외에도 몇몇 한국과 다른 표지판들이나 숙지해야 할 점들이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독일에서 운전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방법, 둘째로 한국 면허증을 독일 면허증으로 바꾸는 방법, 셋째로 독일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국제운전면허증은 독일에 나오시기 전에 면허증과 여권, 여권사진과 수수료를 들고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독일에 입국하신 후에 면허증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에는 유효 기간이 1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독일 교통법에 의해 독일에서의 효력은 발급 후 6개월이니 꼭 확인해 주세요. 둘째로 독일에서 면허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도시마다 업무를 보는 관공서가 다르니 링크 걸어놓은 곳에서 방문 목적과 지역을 치시면 어디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찾으실 수 있어요. 참고로 면허증 변경은 독일어로 Umschreibung einer ausländischen Fahrerlaubnis라고 합니다. 참고로 베를린의 교통청은 항상 붐비기 때문에 가까운 관청에서도 면허증 변경 태어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운전면허증의 번역본을 공증받으셔야 하는데 한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정말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공증받으실 수도 있고 우편으로도 처리하실 수 있어요. 이제 공증된 면허증을 비롯해 해당 관공서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서류들을 들고 방문하여 제출하셨다면 3주에서 6주 사이에 편지가 옵니다. 이 편지와 면허증을 들고 교통청에 방문하면 한국 면허증을 반납하고 독일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실 점은 독일에서 이미 거주하시다가 한국에 잠시 들어가서 면허를 따고 나오는 경우에는 면허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통청 측에서는 운전자가 면허를 쉽게 따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걸로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면허를 따는 방법이 있어요. 한국에 비해 상당히 어렵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정말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고 능력과 책임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가에서 운전을 허락하는 것이죠. 독일에서 면허를 따려면 무조건 학원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면허학원에서는 약 70시간에 가까운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10번이 넘는 기초적인 이론 수업과 더불어 자동차 이론 수업도 이수해야 하며 도로주행은 기초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기초교육의 규정 시간은 없고 강사가 판단하여 교통사고의 위험 없이 계속해서 주행할 수 있어야 하며 특별교육은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 주행 4시간, 국도 주행 5시간, 야간 주행 3시간 등 총 12시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학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1,500유로에서 2,000유로 정도 냅니다. 이어서 운전자용 시력 검사를 받은 결과와 응급처치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수료증을 받아 시험을 신청할 수 있고 면허시험 당일에는 뒷좌석에 국가공인시험관이 함께 탑승해 시험을 진행합니다. 무사히 통과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시험관이 직접 면허증 뒤에 발급일을 작성하여 시험자에게 건네줍니다. 마지막으로 차를 빌리시려면 웹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되고 공항이나 큰 기차역에 있는 매장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풀커버 보험과 내비게이션 옵션을 추천해 드립니다. 독일인들이 주차는 조금 험악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플 내비는 간혹 작동을 안 해요. 독일 면허가 있고 장기적으로 머무실 분들에 한해서 드라이브 나우와 컬투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뮌헨, 베를린, 뒤셀도프, 쾰른, 함북 한정입니다. 꼽사리 쿱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가입하시고 매장에 가서 인증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차를 찾아 아무 때나 빌릴 수 있어요. 택시에 비해 저렴해서 한번 맛들리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시스템입니다. 참 주유를 빼먹었습니다. 주유는 한국의 셀프 주차장과 비슷한 느낌으로 하시면 되는데 주유 후에는 주유기의 숫자를 잘 기억하시고 주유소에 붙어있는 편의점으로 가셔서 번호를 말씀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차 문은 잘 잠그고 다녀오세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아 영상이 심각하게 길어졌지만 높아심에 언급하자면 저는 독일 전문가나 가이드가 아닌 일반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영상을 제작함에도 항상 예외나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화내지 마시고 찬찬히 알려주세요. 분노는 대소변과 함께 해우소에서 해결하고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